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 란 책의 저자 유호세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주제는 제4권 하나님 앞에 좋은 의술로 진단하고 치료하기입니다. 그동안 소개드렸던 제3권까지의 동영상은 어떤 원칙이나 그 방향을 설명해 드렸다면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국 의술을 뽑아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많은 가짜 정보들이 설쳐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믿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의술과 관련된 부분만 간추려서 저의 저자로서 세상적 학력과 경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책의 내용을 믿고 실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위장병을 침술로 고치면서 침구술을 배우고 또 뭐 지압이나 약돌요법, 자석요법, 뭐 단전호흡, 뭐 체질분류, 병체질분류, 또 뭐 음택, 산소, 좋은 산소 찾는 음택, 또 좋은 집 찾는 양택 등 건강과 관련된 학문들을 배우면서 한의학의 세계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을 치료한 다음 틈틈이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원대 대학원에서는 운동생리학을 전공해서 1996년에는 고려 수지침과 운동요법이 아동의 체지방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육학 박사가 되고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진로를 바꾸어서 내가 침 전문적인 자격 있는 한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그 뉴저지에 있는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의학 관련 생물학이나 생리학을 공부했고, 이어서 뉴욕에 있는 TSCA라는 침술 대학원에서 3년간 중국이나 일본 침술 공부했고, 또 뭐 침구학, 또 서양학 쪽으로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 이런 것을 공부하여서 모든 과목의 시험에 2011년 NCCAOM이라는 미국 전역 친구사 그 단체에서 시험을 통과한 다음 미국 전역 친구사 자격증을 얻었고, 또 뉴욕과 뉴저지 주의 친구사 자격을 취득해서 현재 미국 뉴저지에서 화평 한의원, 밸런스 앤 피스 아큐팡처라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페루 리마나 아마존, 또 여러 고산 지역, 또 어떤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 선교를 가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한 경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드렸을까요? 이 천국의학을 소개한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는 이 책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행해 보시라는 부탁입니다. 서양의학의 기본도 공부하였고, 또 한국, 중국, 일본의 침술도 다양하게 배워서 임상을 많이 한 다음에 도달한 결론이 이
천국 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40여 년을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몸도 건강하고 또 사람들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가다 나온 도착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착한 의술, 제가 이름 붙여서 천국의학을 라는 목표점에 도달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1장, 4장의 제1장, 4장의 제1장, 눌러서 찾아 진단하고 치료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눌러서 찾아 진단하고 치료하기, 거기에 대해서 책을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는 구체적인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루코스, SGPT, SGOT, LDL, HDL, 콜레스테롤, TSH, PSA, 헤파타이티스 A, B, C, WBC 카운트, RBC 카운트, 헤모글로빈, BUN 등 혈액 검사 아마 해보신 분들 그 결과지 보시면 전 이 이외에도 정말 세부적인 그 어떤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보고 측정 결과를 보고 의사들이 정밀 검사를 권하거나 또 약을 처방해서 먹도록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병원의 진단 방법과 다르게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병 증상이 있는 곳을 눌러서 진단을 합니다. 우리 몸의 어느 곳이든지 눌렀을 때 주위의 다른 부분보다 특히 아픔이 심하다고 느끼는 곳은 이미 병이 있거나 또 병이 생기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픔을 느끼는 위치나 또 정도, 아픔을 느끼는 정도, 또 범위에 따라서 병이 가벼우냐 무거우냐, 또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나빠졌느냐,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학적인 여러 검사와 구별됩니다. 병원의 여러 검사는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자가진단법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으므로 어떤 개인적이나 또 가정적 또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진단을 현대의 주류 의학계에서는 아주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합니다. 큰일 난다고 위협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중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가진단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꼭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자가진단이 매우 정확하여 여러 다수의 그 소모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장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중의학의 고전인 황제 내경으로부터 현재 한의학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진단법과 함께 저의 40년 임상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하는 여러 자가 진단 방법은 병원의 초기의 여러 검사에 비하여 정확도에 있어서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병원의 의사, 요즘 그 병원의 의사를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검사를 어떤 기계나 장비에 의존해서 의사 자신이 병이 나도 스스로는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책에서 자가진단법과 치료법을 습득하신다면 자신 있게 자기의 문제점, 어떤 자극에서 질병이 시작되려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찾으실 수 있고 또 치료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오직 내 몸은 독특하게 정말 고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자체 경보 시스템과 회복 능력을 또 치료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몸의 오묘함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싶다면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 병이 있다면 병처를 찾기 위해서 몸에 이곳 저곳을 눌러서 아픈 곳을 찾아내는 게 가장 출발점이 됩니다. 몸에 어디든지 눌러서 아픔을 느끼는 곳을 찾아서 진단하는 것이 앞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진단법의 기초입니다. 특히 배와 가슴 부분에 있는 여러 과민 압통점, 과민 압통점이란 눌렀을 때 아픔을 느끼는 그 과민 압통점의 반응점들은 몸의 주요 장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확실한 근본 진단초입니다. 이어서 실제로 아픈 부분이 있는 부위를 눌러서 과민 압통점을 찾는 것이 증상 진단입니다. 뒤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내게 어떤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면 그 병원의 진단은 진단대로 내 스스로 나의 가슴과 배의 여러 부분을 일일이 눌러서 과민 압통점을 찾고 그 과민 압통점이 어디인지 파악하면 그것이 진단이고 또 그걸 과민 압통점의 아픔을 없애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만약에 두통이 심하다 그랬을 때 그 두통 부분을 눌러서 찾는 것은 어디가 아픈가 누르면 분명히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아픈 지점의 그 증상 부분을 눌러보면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찾고 이어서 배와 가슴 부분에 눌러서 심하게 아픈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배와 가슴 부분의 아픈 점을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자극요법, 침도 쓸 수 있습니다.
또 누르는 거나 또 다른 어떤 자극요법을 써서 그 아픔을 없애는 것이 근본 치료고, 또 여러 자극을 활용해서 내가 그 두통의 아픈 점을 찾았던 곳에 아픔이 없어지게 하면은 그게 증상 치료입니다. 그 눌렀던 곳에 아픔이 없어지면 그 머리가 아픈 그 증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진단과 치료법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의술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처음부터 믿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이 책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고, 또 어떤 가벼운 질환이든 무거운 질환이든 내 몸을 진단하고 치료해 보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아마 한두 번 경험하시면은 내 몸의 그 신비함, 내 몸의 그 회복력, 치유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행인 점은 어떤 질환을 앓고 있어서 특정 치료약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진단 치료법을 활용해서 치료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약과 약을 먹으면 서로 상충해서 안 된다, 이런, 또 약과 어떤 식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합니다만은, 이거는 자극요법이기 때문에 진단도 자연적인 진단법이고, 치료도 어떤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극요법이기 때문에 병행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치료법에서 오는 부작용을 없애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미리미리 무거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은 사는 동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위협으로부터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책에 보면 120쪽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된, 아까 조금 아까 제가 설명된 그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성 편두통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편두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눌렀을 때 아픈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그 편두통 부분을 치료하면서 또 배와 가슴에 있는 그 눌렀을 때 아픈 점을 찾아서 치료하면은 쉽게 치료가 된다. 이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글 등 또 여러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영어로 그 책에 써 있습니다는 비쉐로 소매릭 리플렉스, 한국말로 하면은 내장의 신체 반응 이론, 또 거꾸로 소메로 비쉐랄 이펙트, 신체 자극 내장 치료 이론, 한국말로는 그것을 입력하면 의학이나 생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인 어떤 내장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몸에 내장에 이상이 생기면 그게 원인이 돼서 몸의 다른 부분에도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내장 신체 반응 이론입니다. 내장이 신체 반응을 일으킨다. 또 반대로, 그러면 신체를 자극하면 내장이 영향을 받아서
치료된다. 그것이 신체 자극 내장 치료 이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리학 의술 쪽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장에 병이 있다. 그러면은 말초 부분, 이 손이나 발이나 머리 부분, 또 귀, 이런 말초 부분에 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내장 신체 반응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그거는 이제 진단이나 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그러면은 그 말초 부분, 신체를 자극하면은 또 내장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체 자극 내장 치료 이론입니다. 만약에 배가 위장에 위장병이 있다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체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손의 합곡혈을 누른다든가 발을 아픈 부분을 누른다든가 그 상응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내장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침구학에서는 지금 수지침은 이 손을 이용해서 내장의 질환을 치료합니다. 또 족침도 있습니다. 발에 있는 혈점들을 활용해서 치료합니다. 또 이침이라고 귀에 있는 점들을 활용해서 또 내장이나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리침이라 해서 요즘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머리침이라 해서 머리에도 내장의 그 상응점들이 배당돼 있어서 거기를 침을 놓으면 자극을 주면 내장이 치료된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환자를 통해서 실습해 보면 가장 우수한 것이 한국의 고려 수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장의 질환을 손에서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응이 정확합니다. 또 치료 효과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술 치료법에서 침으로 치료한다면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제가 보통은 이침에도 활용하는데 치침이라고 하는데 아주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길이는 한 1mm 조금 넘는 정도, 1mm 정도 앞빈식으로 생긴 침을 활용해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의사법이나 침구법에 내가 내 스스로 그 조그만 침으로 자극하는 것은 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치료법에서도 또 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지침을 그래서 책에 그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수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상응요법, 몸이 어디가 아프면 손이 어디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침술은 만약에 배가 아프다면 배에 직접 놓을 수 있습니다. 직접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역반응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은 놔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내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과 이 배 부분은 그냥 또 내 스스로 놓기도 어렵고 전문가가 아니면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이나 발이나 귀 이런 곳은 사실은 누구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놓을 때 가장 편리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것이 손에 놓는 수지침입니다.
그래서 수지침을 뭐 원하시는 분들은 그 뭐 수지침에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론들은 다 그동안에 침구학에서 발전되어 온 것을 수지에다 손에다가 적용한 거고 가장 위대한 발견은 상응 반응점입니다. 손에 몸에 어느 부분이 아프면 만약에 배꼽 아랫부분에 뭐 방광이 뭐 소변이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여기다 침을 놓을 수도 있지만 혼자 하거나 아까 말씀드려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찾으시면 그 방광 상응점을 찾으면 여기를 자극하면 이 방광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지침의 상응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손의 축소판, 그 축소판이 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간단히 상응요법 중심으로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진단법으로 12모혈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도표를 보면서, 왜냐하면 12모혈이라는 것은 지금 책에는 125, 128 쪽까지 128, 129쪽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가슴과 배의 축소판이 우리 손바닥과 서로 1대1로 대응, 상응됩니다. 뭐 여러 지금 모혈의 혈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는 뭐 외우실 필요 없고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참고 서적을 제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 혈점당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폐의 모혈입니다. 여기를 눌렀을 때 심하게 아프다면은 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픔이 심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손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를 자극하면 몸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또 가슴 부분이 답답하다, 뭐 눌렀더니 굉장히 아프다, 그 반응점은 여기입니다. 역시 진단은 여기서 했지만 치료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갈비뼈 있는 부분, 간과 뭐 쓸개의 반응점들, 또 심장의 반응점, 그런 것들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또 신장인데, 원래 신장의 반응점은 여기인데 전통적으로 여기가 눌러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갈비뼈 바로 끝 갈비뼈 밑쪽이라 찾기가 어려워서 그 유태우시 고려 수지침에서는 요것을 신장의 배꼽 바로 옆에 부분을 신장의 반응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또 여기를 찾아서 자극을 주면 여기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장에 이상이 있으면 말초, 특히 손에서도 그 이상 반응을 찾아서 내장 체표 반응설입니다. 그런데 체표 자극을 하면 내장이 치료된다는 반대 방향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사암 도인의 침법은 우리가 말초에 있는 손과 발, 무릎 아래 대부분, 또 팔뚝 아래 부분을 활용해서 침 자극을 해서 병을 치료했던 그 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 참고 자료로, 그 해설이 다 다르지만 여기 일본에서 그 말하는 그 반응점에 대한 설명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책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눌러서 아프다. 그럼 심장질환, 왼쪽에 심장질환 반응이다. 뭐 위장질환 반응이다. 또 이쪽에는 방광 반응이고, 아까 배꼽 옆은 신장 반응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뭐 부신 반응이다. 또 밑에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눌러서 아프다면은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보면 병원에서 안 나타났다. 나 병원에서 아무 검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도 눌러서 아프다면은 그거는 이상이 있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은 분들, 간이 나쁘다 그럽디다. 그러면은 이 간 부분이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병원에서 이상이 나왔다면 뭐 틀림없이 간에 이상이 발견됐다. 굉장히 아픕니다. 눌렀을 때 그 치료를 자극요법으로 치료하면 그 아픔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병원의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보면서 중요한 그 진단처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에 보면 131쪽에 보면은 제가 선교지에 갈 때 가져가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 모습인데 보통 T침, 조그만 침과 또 뭐 누르는 앞침기, 그 다음에 침을 꽂을 수 있는 쪽집게, 아주 조그만 쪽집게, 그 다음에 가위, 뭐 알코올, 반창고 이 정도만 있으면 가서 선교지에서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정도만 준비하면은 자기 병 치료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학은 처음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과 치료법이 아주 간단하고 그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 실습을 해보시면은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자신 있게 그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그 여지껏 그 뭐 약을 한 통 40년 동안 그 앞에 젊어서 30살 전까지는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병도 더 깊어지고 뭐 몸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내가 정말 약하게 타고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 제가 제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한 다음 그 자연요법에 연구를 계속해온 결과 지금은 약을 40년 동안은 뭐 항생제나 뭐 심지어 소화제나 뭐 감기약도 먹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뭐 내시경이나 MRI, 뭐 CT 촬영 이런 것을 뭐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뭐 한 1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목이랑 뭐 무릎 이런 것을 MRI 찍어 본 적은 있습니다. 별 뭐 조금 이상이 있었던 것은 또 자연적인 자극요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 질환에 보면 중증 고질병이 있습니다. 심폐질환, 뭐 암, 뇌혈관 질환, 간경화, 뭐 아주 희귀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만 의지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자가 진단과 치료법을 같이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또 만성병, 고혈압, 당뇨가 있다, 간염, 소화기 질환, 신장 질환, 류머티즈, 또 면역계 이상 질환, 부인과 질환, 빈혈, 우울증, 또 요통, 피로증후군 같은 그런 만성병은 사실은 어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 이런 거, 또 민간요법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내 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치료법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먼 장래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젊어서부터 벌써 약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복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주위에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은 공짜가 없습니다. 저도 약학에 대해서 기본을 공부했었습니다. 약도 여러 종류로 나누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약은 없습니다. 중간적으로 부작용과 치료 약을 먹은 다음에 이득이 비슷한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약을 먹는 게 그래도 이득이다, 부작용보다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렇지만 이득이다 하고 생각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을 물론 조사했지만 내 몸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릅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부작용도 다 다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약을 먹지 않고 자연적인 치료법으로 치료하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금상첨화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책에서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 이 책의 제목이 주는 의미입니다. 내 몸을 내가 잘 알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12모열 진단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내 몸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배와 가슴에 있는 아픈 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을 때 어느 자리든 침대든 소파든 이렇게 무릎을 쭉 펴도 좋고 또 무릎을 좀 구부리고 자세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의 사진과 함께 찾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해보면 아마 나의 배를 누름으로써 나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수록 배가 부드럽고 어떤 곳을 눌러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이들 배를 아마 눌러보신 분들 처음 아이들 태어나면 배가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누르면 막 간지럽다고 웃습니다. 도리어. 근데 이제 자라가면서 배가 눌러서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또 이제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선 설명을 하나씩 하면
배 부분의 과민 압통점을 찾을 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일일이 눌러 갑니다. 지그시 누르다가 아프면 멈춥니다. 심하게 어디가 아픈지 이걸 파악합니다. 또 배꼽 위아래로 차례차례 눌러갑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갈비뼈 사이도 이렇게 또 누르고, 또 골반뼈, 밑에 골반뼈 사이도 누릅니다. 그리고 목 부분도 촘촘히, 또 그 갈비뼈 사이사이도 촘촘히 눌러가면서 아픈 곳을 찾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139쪽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부분은 특히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어서 심하게 아플수록 병이 진행되는 겁니다. 또 그 아픔이 아팠는데 점점 나으면은 그것이 나아진 겁니다. 증상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의 목표도 아픈 점을 찾는 거고, 치료의 목표도 그 아픔을 없애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꼭 누워서 아니라 선 자세와 앉은 자세로도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책에 그 141쪽에 보면 진단 치료 기록부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복사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복사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앞뒤로 어디가 아프다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그 몸 뒤는 내가 눌러서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손 등 부분을 눌러서 찾아서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유추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내가 진단은 목감기와 기침, 또 소화불량, 요통이 있다, 증상이. 그래서 눌러보니까 그 빨간 점들의 아픔이 발견됐고, 치료는 그 부분을 직접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눌러서 지압으로. 또 수지침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상응점을 찾아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목감기와 기침의 그 증상이 없어져야 되고, 또 소화불량이나 요통도 나아져야 치료된 겁니다. 나아진 상태에서 다시 점검해 보면 눌렀을 때 아픔이 완화됐거나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책에 보면은 146쪽에 남을 누를 때입니다. 남을 눌러서 진단할 때는 거기 지금 사진에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배꼽을 아까 중심으로 해서 수평으로, 또 수직으로, 또 갈비뼈 옆에, 또 골반뼈 위로 이렇게 눌러서 아픈 곳을 찾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사항은 갑자기 이렇게 타격 때리는 식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힘을 주면 그 환자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천천히 누르다가 아픔을 느끼면은 그 자리에서 중지합니다. 그러면 누르는 사람이 얼만큼 눌렀을 때 이분이 아프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눌렀는데 많이 아프다? 그럴수록 안 좋은 겁니다. 아픔이 강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많을수록도 좋지 않습니다. 그 밑에 그 책 사진을 보면은 그 누르는 손 모양과 조금씩 힘을 가하다가 아프다 그러면 스탑하고, 거기 그 어떤 처방지 이런 데 딱 기록을 해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픈 경우가 제일 심하면 3, 뭐 그다음 중간 정도 2, 뭐 1 이렇게 번호를 매기기도 합니다. 또 뭐 기호를 통해서도 어떤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현재 나의 유전적 특질과 체질적 약점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두 군데에 그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항상 치료를 잘 하지만 배 아픈 곳이 있으면 없애기도 하지만 요 두 부분은 완전히 없어지질 않습니다. 항상 어쩔 때는 좀 좋지 않으면 더 아프고 또 치료가 잘 되면 좀 덜 아파지긴 하지만 세게 눌렀을 때 그 아픔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그 유전적 특질입니다. 그 유전적 특질이 약점입니다. 그 병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체질적 약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매일 이렇게 눌러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소화불량이 있거나 어떤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할 때는 항상 먼저 아픔이 이 약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이 딴 곳으로 이렇게 뭐 전이 됐다고 하긴 뭐한데 딴 곳이 같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아픈 점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 아픔의 그 세기도 굉장히 심하게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타고난 체질적 약점이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앉아서도 누를 수 있고 그냥 쉽게 지금의 나의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만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것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여기가 제일 아프고 이 부분이 제일 아픈데 이게 여러 해도 잘 안 없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이 뭐 2점, 3점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유전적 특질이고 또 체질적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아 진단하고 치료하기입니다. 우리 몸을 조금만 잘 살펴보아도 우리가 좀 이상하다, 좀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손톱과 발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살펴보면은 그 색깔이나 그 자라는 부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155쪽에 제가 그 손발에 그 손톱 발톱을 예시로 찍어놨습니다. 손톱 발톱이 좀 이상하다, 뭐 금이가 있다, 줄이 있다, 뭐 좀 정상이 아니게 보인다. 그러면은 항상 12모열 부분, 가슴과 배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해서 그 부분의 아픔이 없어진다면은 손톱과 발톱의 그 이상 현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한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치료를 꾸준히 해서 스스로 그 눌러서 아픈 점을 없애게 되면 손톱과 발톱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이 당뇨가 있어서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거나 뭐 주사를 맞고 있는 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지만 뭐 질병으로 가는 게 위험합니다. 이 질병이 특히 위험한 거는 그 신장 질환이나 뭐 안과 질환, 뭐 이런 것들을 뭐 또 뭐 심하면 뭐 발을 절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겁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찾은 내 몸의 문제점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뇨로 인해서, 당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그 심각한 병 증상,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당뇨병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맞더라도 지금 그 방법을 활용하면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소변이 이상하다, 대변이 이상하다, 특히 대변을 보면 많은 소화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변의 색깔, 뭐 황금색이 제일 좋다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대변의 상태를 좀 봐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배설된 것들이 있는지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색도 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 오장육부 12모혈의 기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눌러서 아픈 점을 찾아서 심하게 아프다면은 이거를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직접 눌러서 치료하거나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수지침을 쓰든 이 아픔이 사라지는 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변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의 치료법, 그 진단법 중에 혀를 치료하는 경우 있습니다. 뭐 혀의 색깔이라든가, 뭐 설태라든가, 백태냐, 뭐 이런 거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말초 진단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약에 백태가 있고 입안이 좀 뭔가 병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근본을 역시 체크해가지고 아픈 점을 치료해야 낫게 됩니다. 요즘은 뭐 입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안에는 뭐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고 그것이 잘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병균들이 피를 타고 흐르면서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심장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기관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합니다. 뭐 그렇게 연구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 근본을 잘 눌러서 찾아서 그것을 치료하면 입안도 혀도 깨끗해 그 정상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혀가 바뀌는 데까지는 저희가 임상을 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도 뭐 홍채를 보고 진단을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거나 뭐 충혈돼 있다든가 뭐 그 어떤 증상, 백내장이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그것이 노화인지 어떤 질병 현상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노화 현상은 그렇게 심각하게 빨리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병 현상일 때는 그것이 빨리 또 그 증상을 나타내면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몸은 어느 부분이든지 좀 이상하다 그랬을 때 스스로 고쳐나갑니다. 한 3, 4일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또 뭐 길어야 한 일주일. 근데 그게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아프다 하는 것은 질병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그 질병이 있는 것도 치료를 하지만 꼭 근본을 확인해서 치료할 때 확실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살펴보고 진단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좀 내가 좀 이상하다 할 때는 항상 그 이상한 증상이 있는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꼭
눕든지 앉든지 하여튼 배를 눌러서 가슴 부분도 눌러서 아픈 부분을 찾아서 그 아픔을 없애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뭐 지압을 할 때도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보통 본능적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눌러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지침 자극을 활용해서 그 상응점을 치료해서 심하게 아플 때는 그런 방법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제가 쓰고 있는 건강순응요법을 써서 아프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대개 치료법에는 뭐 그 자극, 센 자극, 아픈 자극을 활용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근데 뭐 명상이라든가 이렇게 기분 좋은 지압이나 안마나 뭐 또 다른 어떤 뭐 제가 지금 개발해서 알리고 있는 건강순응요법 이런 것들은 그 아픔이 없이 그 은근히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항상 보면은 견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도 서로 잘 견제와 균형을 해서 그 화평을 이룰 때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